안녕하세요. 푸른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정 식구들한테도 폭행을 하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한테도 폭력을 행사했던 남편 이야기, 그리고 그 부부가 어떻게 이혼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남편이 평소에는 크게 흠이 없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면 돌변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폭력적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아내와 그 친정 식구들이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혼인 생활 동안 모임에서 술만 마시면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내의 언니가 외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 남편이 자매들끼리 잘 놀아 그러면서 자기는 본가에 가서 어머님 집에서 자겠다 자리를 피해줬거든요. 술을 이제 언니랑 같이 마시면서 지나간 얘기도 즐겁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3시쯤에 누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러 간다 그랬더니 왜 이 시간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줬더니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때리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나 이 사람이. 얘기 들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네 남편은 다른 집에 보내놓고 니들끼리 술 마시고 남편을 내쫓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잘 들어보니까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말을 잘못한 거죠. 자기가 자리를 피해줬으면서 새벽에 쫓겨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잘못 알고는 찾아와서 화를 내는데 들어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을 뜯어 말리고 이상하다 그만해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또 경찰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캠핑 갔을 때도 친정 식구들하고 같이 즐겁게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막 놀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술 취해가지고 처남을 폭행해가지고 거기서도 경찰 부르고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유독 친정 식구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님 기일에 장례 치르고,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산소에 모시고 친정 식구들끼리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한 잔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처형하고 같이 한 잔만 더 하겠다 해서 자리를 옮기려는데 이 부인은 또 불안한데 싶어서 나는 애들 데리고 먼저 들어갈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려니까 이미 남편이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정시켜가지고 이 부인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집으로 와서 자려고 하는데 남편이 집 찾아 들어온 거예요. 문 쾅쾅 두드리고 난리가 난 거죠. 욕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물건 다 부수고 부인을 때리고 하다 보니까 말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분리조치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인이 참지 못해서 결국 이혼 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이 남편이 나중엔 폭력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경찰이 출동해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경찰들한테 내 몸에 손만 대면 니들 다 잡아 넣어버릴 거라고 체포하려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결국은 수갑 채워져가지고 끌려나가고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혼은 협의혼 아니면 소송이혼 두 개밖에 없으니까 경찰을 폭행했다 그것만으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니고, 아내를 폭행했다 자동 이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폭행, 폭력, 주사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돼서 결국 이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을 받고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거죠. 남편이 폭력적이면 오히려 부인 쪽이 양육권을 갖고 가는 게 더 쉽죠. 왜냐하면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다행하고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고 주사가 심하고 하는 사람한테 아이 양육을 맡긴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사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날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아이들도 그 상황을 잘 알거든요. 아빠가 저런 사람이다 라는 걸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애들이 엄마한테 탁 붙어 있습니다. 법원도 대부분 알고요. 이렇게 명백하게 유책성이 나타난다거나 주사, 폭력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사례에서는 오히려 저 사람은 양육 자격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이런 게 쉽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사건에서는 부인 쪽이 양육권 갖고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해가지고 이혼하겠다라고 소송을 시작하려는데 증거가 없어요. 맞았으면 상처 사진, 남편이 욕을 했다면 욕하는 모습을 찍는다거나 진단서를 받았다거나 경찰에 신고한 기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이번 사건은 그런 기록들이 너무 많았어요. 경찰 신고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112 출동 기록을 떼보면 거기에 당사자가 전화해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게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경찰이 출동해서 봤더니 어떤 상황이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하고 마무리했다 이게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것만큼 좋은 증거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112 신고 기록은 딱 1년만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내가 신고했지 그거는 이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증거가 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혼 소송에서 대부분 그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건들은 그럼 이혼이 안 되느냐? 다 이혼되거든요. 당사자 간의 공방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고, 또 가사조사나 부부 상담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증거가 없다 이걸 너무 크게 염려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참 많이 받는 질문이고 종종 봅니다. 남편이 아내를 쥐잡듯이 잡고 못된 짓 다 하면서 왕처럼 군림하더니 막상 아내가 이혼 소장을 덜컥 내니까 그때 이제 정신 번쩍 차리는 거죠. 평소에는 우리 아내는 내가 이렇게 해도 찍소리 못해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혼 소장을 딱 받으면 놀라는 거죠. 거기 보면 자기 잘못한 거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태하는 태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 좋아 나도 이혼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미안하다 취하해라 내가 한 번만 봐주면 내가 다음에 잘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취하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진심이더라도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래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소장을 딱 받고 나서 남편 태도가 180도가 바뀐 거예요. 갑자기 잘해주는 거예요. 밖에서 술 먹고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남편인데 집에 딱 붙어서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안 하던 청소 설거지 빨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테니까 취하 좀 해주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때 이제 전화 오면은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쇼일 수도 있고, 제가 10년 넘게 지켜본 결과로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10년, 20년 동안 일관되게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서 평생 바뀐 사람으로 산다. 그거는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고요. 사람은 바뀌지 않거든요.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은 또 때립니다. 다만 이혼 소송이 제기된 그 원저리는 미안해 라고 하고 몇 달 조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 두세 달 지나서 또 싸우면 또 때리거든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소취하는 건 좀 신중하세요. 지켜보시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남편이 저렇게 하니 취하하랍니다 라고 취하하시잖아요. 잘 살면 좋아요. 결국 몇 달 뒤에 또 전화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속상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때릴 거라고, 또 술 마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안 때릴 줄 알았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소송을 취하하시겠다면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평생 데리고 같이 산다, 내가 참고 산다, 그 다짐을 하시고 취하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바뀐 상태로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취하시기 전에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위자료 주고 재산 분할을 해주라고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남편이 바람은 폈는데 남편이 돈이 없어요. 저한테 위자료 못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자료는 돈이 없더라도 잘못을 했다면 법원은 주라고 합니다. 3천만 원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그 3천만 원을 줄 돈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줄 때까지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고, 심지어 나중에는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자 이런 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재산이 뭐든 생기면 강제집행해서 바로 받아올 수도 있고요. 재산이 없다고 해서 잘못은 했지만 재산이 없으니 위자료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가 않아요. 재산 분할은 조금 다릅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이 있어야 분할을 하는 거거든요. 재산이 없으면 분할할 수가 없겠죠. 물론 저 빚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빚만 있더라도 빚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은 차이가 있습니다. 빚을 나눌 때 만약에 그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다, 그런데 빚이 남편 명의로 있다, 그러면 부인은 내가 이혼하면 내가 남편 빚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빚이 부부 생활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긴 빚이다, 혼자서 뭐 도박하다가 술 마시다가 투자하다가 생긴 빚이다, 그러면 그거는 부인이 나눌 게 아니에요. 남편이 혼자 떠안아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데 부인 명의로 빚이 있으면 이혼할 때 이거를 내 혼자 떠안아야 된다, 억울하죠. 남편이 바람까지 폈는데 이혼하고 빚은 나 혼자 떠안아야 된다, 그러면 이 부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이 빚이 우리 부부 생활을 위해서 생긴 빚이다, 전세 대출 받은 거다, 그런 용도로 생긴 빚이다, 그러면 당연히 분할해야 됩니다. 빚만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다, 5천만 원은 당신이 부담해 이렇게 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산 분할로 일부를 책임져라 이렇게 판결을 해주거든요. 그런 경우는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케이스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혼 사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위자료, 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양육권 이런 것까지 다 쟁점이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사건 예를 들어서 이혼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여기 나온 질문들이 대부분 제가 상담 때도 많이 받는 질문들이거든요.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번 영상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친정 식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서 이혼을 당했던 남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